I'm bearish because I see it as egregiously overvalued, right? We look at Toyota as a benchmark, right? Toyota is the world's largest auto producer, about 9 million cars a year. There's nothing Tesla has that Toyota does not. And that's really what we do with our $85 price target. Dojo supercomputer, we talked about this before, the supercomputer that can be used for any number of purposes like AWS, and that sort of, beyond an auto company is what he's sort of saying. There's a way to... GM and Ford are not going to be profitable with electric unless they scale. GM has basically shut down Cruise. 안녕하세요. 최근에 방송국을 통해서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바로 테슬라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인데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냐라고 따지고 있죠. 도요타랑 비교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85가 적정 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플에 대해서 일론 형께서는 일일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 로봇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매겨야 된다. 로스 캐피털의 애널리스트는 잘못된 프레임을 테슬라에 씌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력들은 자동차 기업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AI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Other companies do recalls. Tesla did not do a recall. There was a whistleblower. The point is this. Tesla's cars are unreliable, unsafe.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테슬라를 비판해야지 방송국에서 불러주는 것 같은데요. 고든 존슨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별 한 개도 되지 않는 실력이 정말로 없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끊임없이 CNBC, 블룸버그 곳곳에서 불러줍니다.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리서치 결과를 내놓고 있죠. People want a Tesla, maybe they don't want an EV, they want a Tesla. 하지만 댄 아이브스 형같이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테슬라의 2024년을 불리시로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론 형이 바라보는 미래는 AI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AI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것이 합당한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매출 총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대량 생산에 도달을 하고 매출 총이익을 높이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는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점을 가지면서 그로스 프로핏을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SD의 채택률을 높여 나가는 방식인데요. 현재까지 FSD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언론에서는 자동차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분명한 점은 거듭되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향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면 많은 테슬라 차주분들께서는 기꺼이 FSD 월 사용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격이 $500만 되더라도 정말로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순수 소프트웨어 마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80%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애플, 아마존과 똑같은 선상에서 매겨지는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로보택시 사업의 순마진은 50% 가까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반드시 매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포가 되고 있는 FSD 12 버전을 본다라면 일론 형께서는 완벽히 새로운 아키텍처 시스템이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작동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테슬라 차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고요. 테슬라 차량이 더욱더 많이 팔릴수록 더 많은 공도에 다닐수록 FSD의 능력은 확장되고 더욱더 정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형께서 더 많은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저가 차량도 준비를 하고 있고 가격을 최대한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형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이버 트럭이 로보택시로 전환이 되는 것이겠죠. AI 로봇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 테슬라 안티 애널리스트 분들과 같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무서운 점이 바로 옵티머스가 될 것입니다. 현재 노동자 시급을 본다라면 맥도날드부터 테슬라 생산직도 있을 것이고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레인지를 잡으면 $10에서 $70, 더 많게는 $100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모든 코스트를 줄여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될 것이고, 지금 이 로봇의 기술력이 매년 향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거기에다가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차량 충전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표준이 된과 동시에 FSD를 통해서 AI 테마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받을 것이고, 옵티머스까지 연결이 된다라면 지금 테슬라 비판을 외치시는 분들은 먼 미래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와 주류 언론 세력들은 테슬라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치가 충분히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안 좋은 타이틀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 목표치 달성을 하면 테슬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언론 매체에서는 테슬라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전 세계 메인스트림에서는 전기차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로이터에서는 테슬라가 서스펜션과 조향 장치에서 고장이 났을 때 자체 결함이 아니라고 하면서 과다한 수리 비용을 부과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측에서는 로이터의 보도가 가짜 뉴스,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 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는 BMW, 벤츠, 아우디, 독 3사 뒤로 바짝 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판매 대수인데요. 내년이면 독 3사를 충분히 박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는 일주일가량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출시가 되는 모델 Y의 새 버전이 월가의 예상치를 완벽하게 박살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샤오미에서 출시한 전기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디자인은 포르쉐랑 비슷하죠. 하지만 뒷모습을 본다라면 중국차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데요. 그리고 현재 샤오미가 바라보는 전기차 기술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토도 아니고 배터리도 아닙니다. 바로 자율주행. 여기 기술력이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돼야지 기존 내연기관차를 구매하지 않고 새로운 전기차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샤오미 역시나 전기차 판매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역시나 자율주행.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전자제품 느낌을 누가 먼저 소비자들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테슬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 AI이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쪽으로 돈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죠. AI.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Misunderstanding about us as a company, why we exist, why I'm here, what drives me. It's very important we develop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n the world because by doing that we can go further with less batteries. And why is that important? Because the battery is the most expensive part of the car. Yet this is going to have an EPA rated range you're estimating of more than 440 miles. More over 440. 최근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모델 3Y와 경쟁을 할 수 있는 $50,000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테슬라와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루시드의 CEO 피터 영께서는 우리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루시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데 가장 발전된 기술력이 무엇이냐면 더 적은 배터리로 멀리 갈 수 있다. 즉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른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고 루시드를 선택한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루시드 에어의 주행거리가 가장 깁니다. 더 적은 배터리로 가장 길게 갈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선택을 안 하고 있죠. 루시드 쇼룸만 보시더라도 파워트레인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럭셔리 전기차의 원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루시드의 기술력이 시장으로부터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모든 자금은 AI 인공지능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였고, 그래서 피터 형이 주장하시는 기술력은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루시드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러려면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 대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내년부터 중소형 주로 자금이 몰린다라고는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순풍을 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테니스가 되었던 골프가 되었던 곳곳에 루시드 에어를 배치하면서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스위스에도 스튜디오를 오픈하였습니다. 루시드의 아시아 시장 진출이 왜 느릴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본다라면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린 것이 아닐까요? 루시드 경영진 중에서 누군가가 중국 진출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라면 책임을 지고 중국 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분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겠죠. 사퇴하고 난다라면 사우디 머니로 이루어진 주식 보상과 월급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피터 형께서는 수염을 기르고 언론 매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 같은데 루시드를 믿는 주주분들은 주식을 계속 모아가고 있죠. 하지만 피터 형께서는 주식을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 보상받아도 팔지 않고 모아 나가면서 세금도 자기 월급으로 내는 CEO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전기차 기업들을 보시면 충전 속도를 비롯해서 주행거리도 계속 향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를 CLTP로 매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루시드보다 주행거리는 낮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가장 큰 격차는 무엇일까요? 루시드의 소프트웨어보다 중국 기업들의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중국 진출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신다라면 그랜저가 루시드 에어랑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랜저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라면 범퍼의 그릴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루시드 에어랑 정말로 흡사하겠죠. 하지만 문제점은 현재 그랜저가 택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과연 루시드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한국에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루시드 에어 그래비티, 피터 형의 모든 인터뷰를 종합한다라면 결국 더 적은 배터리로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럭셔리의 주인공은 루시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시장 트렌드랑은 맞지가 않는 부분이죠. 현재 루시드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을 성공시켜 본 경험이 있는 노련한 CEO가 필요하고요.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경영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가라앉는 배가 아닌 침몰하는 배가 아닌 다시 한 번 더 향해를 이어나가려면 루시드 에어의 판매 대수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루시드 투자의 모든 것은 루시드 에어의 판매 대수가 올라갈 때 분기당 실적 발표 때 반드시 판매 대수가 올라가야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차 한 대 팔 때마다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감소를 해야지 주가가 두 자릿수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빈살만이 형에게 루시드는 시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